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6월 2일의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6월 2일 이 하루 동안 한국과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고대 로마부터 우주 탐사까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 6월 2일이란 날짜에 담긴 중요한 역사적 순간, 그리고 또 그 의미를 함께 짚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국의 역사부터 좀 볼까요? 1964년 6월 2일인데요.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추진하던 회담 내용 중에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피해 보상이나 사과 문제 네.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하고 지식인들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바로 이날 서울 중심으로 시위가 아주 격화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강경하게 대응했군요. 네. 이 사건은 근데 단순히 한일 관계 문제 이걸 넘어서요.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랄까요? 그게 분출된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단순한 반대 시위가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후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정신적 뿌리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국가 간의 과거사 문제랑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혔던 그런 사례죠. 그렇군요.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455년 6월 2일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네요. 네. 그때 서로마 제국은 이미 거의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근데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키운 게르만계 반달족이 로마로 진격해서 약 2주간 도시를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2주 동안이나요? 네, 이게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또 흥미로운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반달리즘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공공기말 파손 같은 거요. 맞아요. 그 말의 어원이 바로 이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문명이나 예술에 대한 어떤 무자비한 파괴 행위, 이걸 뜻하게 된 거죠. 와, 단어 하나에도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중세로 넘어가 보면요. 1098년 6월 2일에는 제1차 십자군이 안티오크를 점령했다고요. 이게 전략적 요충지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티오크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십자군이 거의 8개월 동안 공방을 벌인 끝에 점령에 성공했죠. 성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중에 아주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 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군요. 그렇죠. 이 안티오크 점령이 십자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됐고 결국엔 성지 점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세 유럽하고 이슬람 세계 간의 오랜 갈등이 본격화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20세기로 와서는 1924년 6월 2일 미국에서 인디언 시민권법이 제정됐다는 내용도 있네요. 그전까지는 미국 원주민들이 시민권이 없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민권 없이 차별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법은 모든 미국 원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분명 법적인 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투표권 행사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은 여전히 좀 미흡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하고 실조적인 평등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나라 얘기를 보면 1946년 6월 2일 이탈리아에서는 국민투표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됐다고요? 네, 맞아요. 그 파시스트 정권 붕괴 후에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국민투표로 결정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도 6월 2일을 네, 맞습니다. 공화국의 날, 페스타 델라 레푸블리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한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념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죠. 바로 몇 년 뒤 영국에서는 1953년 6월 2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이 있었네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요. 근데 이게 TV로 생중계된 최초의 영국 왕실 행사였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하셨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대관식 자체가 이후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가들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왕실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대중과 왕실의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미디어의 역할이 그때부터 중요해졌군요. 이번엔 우주로 한번 가볼까요? 1966년 6월 2일 미국의 무인 우주선 서베이어 1호가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때가 미소 간 우주 경쟁이 정말 치열했던 시기잖아요. 네, 정말 대단했죠. 서베이어 1호가 보내온 사진이랑 데이터가요. 이게 그냥 달 사진이 아니라 이후에 아폴로 11호의 유인 달 착륙 성공에 정말 결정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아, 그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했군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달 탐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인데요. 1997년 6월 2일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연방 청사 폭탄 테러의 범인 티모시 맥베이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이게 미국 내 자국민에 의한 테러로는 정말 최악의 사건이었죠. 168명이나 희생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요. 그 국내 테러리즘 그리고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아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 안전 문제나 이념 갈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6월 2일 하루에 담긴 정말 폭넓은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몰락, 십자군 전쟁, 또 시민권 획득, 공화국 선포, 여왕의 대관식, 달 착륙, 그리고 테러 사건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 날짜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쭉 나란히 놓고 보니까 역사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이런 다양한 영역의 사건들이 결국에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그날 당신이 아는 사건 외에 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시간에 숨겨진 겹들을 탐구해보는 그런 즐거움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